그러면 29번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엄청 잘하는 분들한테 좀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서라면 책을 안 보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걔가 지금 누구냐 하면 4번입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지금 주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동사라서 주어 동사 수일치라 4번은 맞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똑같은 이치로 여기 this라는 주어가 있고 여기가 지금 동사 1번으로 이어지고 and 다음에 동사 2가 있으니까 4번과 5번은 그냥 주어 동사 수일치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안 읽고 풀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은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먼저 그러면 1번하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분사 파트고 2번 같은 경우는 관계사 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얘를 좀 보시죠. 요만큼 괄호를 좀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노력의 양이 나와 있고 뭘 하기에? 성공하기에 필요한 노력의 양이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어서 요구되는 수동인 PP 부분이 나와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that하고 is 정도가 생략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요거 잠깐만 볼게요. 그럼 thereby,가 지금 우리가 이 친구를 접속사로 보는데 앞에 컴마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속사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ing. 예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집중할지도 모른다. 무엇을? 익숙한 마테리얼, 재료를 그게 뭔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 crucial concept, 중요한 개념을 빼먹을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에 문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문장의 병렬 구조고요. 원래는 and, thereby, 그리고 miss 놓치다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ing 하는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2번은 진짜 이상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앞에 명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3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를 굳이 쓰실 거면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친구를 관계 부사인 where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2번이 지금 틀렸다. 그 이유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을까요? 자, 그럼 일단 31번부터 좀 가볼게요. 자, 그럼 31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뭐 하나만 좀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 중에 나는 원래 국어가 1등급이 나와요 하는 분이 있을까요? 국밥. 찐으로? 해픈달 국어학원의 에이스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유나. 아니 근데 너 국어 클리닉 맨날 끌려가잖아. 네. 아니 그거 필수 에너지. 오해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주여봐. 그러면 민준아. 우리가 국어하고 영어가 똑같은 언어인데 차이점이 혹시 뭔 줄 아세요? 네. 뭐가 차이점이죠? 제가 단어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너무 다르네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학원에서 시를 배우건 고정 문학을 배우건 아니면 현대 다 중요하지가 않은 게 여러분 국어는 맨 처음에 소재와 주제를 잡고 요 두 부분이 화자의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포인트야. 그래서 개념을 잡고 연달아 이어가는 부분을 잡는 것이 국어의 원리라고 하신다면 영어는 조금 달라요. 왜냐? 우리가 수능에서 문학 작품이 나오지 않잖아. 그쵸? 그럼 나오는 견 딱 하나밖에 없어요. 19번 심경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학이나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 조그만 지문 있죠? 31번 하나, 32번 하나, 한 개 지문에 뭐가 있냐면은 기승전결을 놓을 수가 없어갖고 도입부랑 전개랑 결말로 무조건 한 챕터 안에 한 이야기가 끝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인 거야. 그럼 여러분 영어가 문제 풀 때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갔냐?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심리를 생각하는 게 먼저 1번이야. 그래서 여기 31, 2, 3, 4 물론 잘한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 요거 먼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이게 왜 정답이 저것인지를 한번 요약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1번입니다.
자, 음악은 항상 무엇이 되어 왔다? 라고 그 미디엄 보이실까요? 단수입니다. 요거 해석을 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치 안 갖고 뭐 졸지 이렇게 매체인데요. 요거 음악은 뭘 진짜 개인의 표현을 알려주는 매체가 되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release가 뭐예요? 배포해요. 지금은요. 요 음악을 자신의 생각 담아서 열심히 많이 배포해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보시면은 70년대에 여러분 뭐가 유행했죠? 갈고리 시스터즈.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대한민국 최초의 걸그룹이었어. 감사합니다. 오, 와우 대박. 밀고 근데 여러분 70년대 약간 락의 시대 아니에요? 네? 라후나 아니에요? 70년대. 락 아니야 락? 테스요. 테스 형. 부산 발매. 테스 형이 누구더라? 그 사람인데 트로트 하시는 분 아닌가? 네. 네. 그쵸? 그러면 이게 테스 씨. 보시면요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락 음악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80년대 같은 경우는 락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트로트.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90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댄스 발라드. 음악이 되게 중요하고 발라드가 가장 중요했을 텐데 여러분 보시죠. 연도에 따라서 곡의 특성과 담고 있는 가사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음악은 개인적인 표현을 담는 매체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잘 생각을 담아서 음악을 배포했다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더라? 음악의 누구? 리뷰. 음악에 대한 평점은 누가 적었냐 하면은 여기 밑줄 좀 그어볼게요. 소수의 전문가 비평가들이 이 음악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매체에서 잡지나 신문 같은 매체에서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다고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뭘 형성했다? 대중의 인식. 그렇지. 대중의 앨범에 대한 어떤 인지를 갖고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요 하면은 아 좋구나 라고 우리가 느꼈다 그 말인 건데 여기까지 앞에 내용 보시면은 원래 음악에는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 담겨 있어서 비평가만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었다가 되는데 여러분 however 뒤에를 보시죠. 여기 여러분 형광펜 좀 쳐보시고요. 여기 s가 해석이 뭐뭐함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터넷이 우리가 팽창하게 따라서 어떤 것 기회가 생겼는데 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emerge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 듣는 매체 뭐 쓰세요? 스포티파이? 네. 애플 뮤직? 멜론. 멜론 또? 너무 맛있겠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 음악 들으시면서 플레이리스트에 그 스트리밍 할 때 혹시 댓글 쓰시나요? 왜 써요? 안 써요? 유나도 안 쓰니? 안 써요? 아 모스트걸요? 내가 듣는 음악에 댓글 안 달아요? 댓글이요? 유튜브 그러니까 안 달지 않나요? 댓글 기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예?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그 곡에 대한 평을 쓸 수 있게 곡이 있는데 안 써보셨나요? 나만 썼네 어떡하지? 쌤 와 모든 곡에 선생님 평가. 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진짜 멋있다. 한때 되게 좋아했던 그룹이 있는데 걔네가 음반이 나올 때마다 전곡 다 어디예요? 들어주고 다 어떤 거? 그거요? NCT요. 네네네네네. 제가 근데 NCT가 좋았던 게 NCT U가 좋았거든요. 127도 그냥 그랬고 위시도 그냥 그렇고 다 별로는 저는 좋았는데 종류가 있어. NCT 되게 많이 그룹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앱 쓰세요? 저는 진이랑 그 유튜브 두 개 써요. 찾아봐요. 하지마. 그래서 여러분 뉴진스도 진짜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다 달았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쓰게 했는데 특히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음악 스트림 말고도요. SNS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이렇게 플랫폼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음악 좋아요 싫어요 어때요? 라고 하는 이 음악적인 토론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접근 가능하고 널리게 퍼지게 되었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앞에는 어떤 거였니? 원래는 과거는 비평가들만이 음악을 평론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 와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에 대해서 평점을 달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음악의 팬이건 그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리뷰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건 간에 내가 봤던 어떤 특기점 같은 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빈칸인 트렌드가 뭐에 있어서 음악의 비평에 있어서 누구에게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회를 주게 되었다. 근데 어떤 기회냐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고요.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입니다. 즉 여러분 여기 앞에 내용이 뭐라고요? 모두가 음악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특이점이 온 사실이 뭐라고요? 자세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두가 공유할 수가 있는 기회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1, 2, 3, 4, 5에서 선다시가 좀 아닌 걸 먼저 좀 지워볼게요. 그럼 먼저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지우셔야겠죠. 뜻이 뭐죠? exclusive, 독점적인. 인 거니까 바뀌게 되는 게 맞고요. 그럼 3번은 개인적인이에요. 그쵸? 2번은 포멀이니까 공식적인 지우셔야 되고 4번의 얘는 진보적인이니까 지워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보적이라는 거는 과거에 안 좋은 거 플러스 알파로 좋아지는 건데 그냥 의견의 확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3번의 답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은 비평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개인적인 트렌드가 되었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서 3번보다는 5번이 조금 더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민주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주화 진보.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32번도 좀 가볼게요. 그럼 32번도 이것도 몇 가지만 포인트만 좀 찍어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빈칸이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여기 말하시피 그 여기는 그냥 도입과 전개와 결론이 딱 나와 있어야 하는 게 맞고 여기는 그냥 딱 결론 부분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중간 부분에 여기 박스 보이실까요? 예시를 한번 쭉 읽고 정답으로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를 보시죠. 우리가 아기였을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ask question. 우리는 질문을 해요. 엄마 하늘이 왜 파랗지? 이런 거요.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애들은 특히 비를 보았을 때 비가 어디서 오지? 이렇게 궁금해한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과학도 분들 물어보자. 비가 어디서 옵니까? 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딸이 있거나 애기가 너무 예뻐. 응? 아니에요. 너는 그걸로 하자. 딸이 있어. 아빠 비가 왜 와 했어? 어디서 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식의 대답을 여러분 챗 GTP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돼요. 거짓말이잖아. 저 문과 아씨 그러면은 도훈아 딸한테 뭐라고 말할래? 아빠 비가 왜 오지? 어디서 오지? 뭐라고? 구름에서. 그러면 또 질문이야. 근데 아빠 구름은 왜 생기는데? 라고 했어.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너무 간식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은 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다른 거 보시면요. 얘네가 이제 별들을 바라보았을 때 뭘 상상한다? 별 너머에 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하게 된다. 그러면 즉 우리 인간이요 별자리를 만든 이유는 별을 보고도 거기 뭐가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답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기 merely 보이실까요? 이 친구가 only랑 같은 뜻이에요. 단지 습관처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즉 우리 인간이 누구입니까 하는 특성은요.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박스부터 여기 박스까지가 그냥 쭉 예시니까요. 우리 인간은 질문을 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를 다시 한번 길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호기심이 사라져야 하니까 이제 뭐지? 라고 굳이 물어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기심이 지금 뭘로 바뀐다? 진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예술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감정을 좀 다르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고 철학가 같은 경우도 더 깊은 진실을, 존재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성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을 뿐이고 즉 우리 인간은 채울 수 없는 thirst, 목마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갈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쵸. 아기 때 있던 질문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말하면 결론을 보실 때 이 문장을 여기서부터 볼게요. 인디언 결국에 우리의 계속적인 지식에 대한 추구는 that 이하와 같다입니다. 여러분 1번 보시죠. 가능하게 합니다. 진보를. 2번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시킨다. 4번 우리를 다른 종으로부터 고립시킨다. 5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한다가 되겠습니다. 1번과 3번 남겨두신 다음에 답을 고르시는 건데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우리가 진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ask question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요 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과 끝이 지금 똑같은 부분이니까 이게 뭐예요? 순위 상관적 구조.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3번도 좀 볼게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내용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은 꼭 하고 싶은 말을 딱 포인트로 찝는 게 아니고요. 좀 주제가 좀 퍼져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 좀 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환경적인 요 파괴에 대한 뉴스를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자꾸 우리에게 경각심을 이끌어주는 보고서가 뭐를 강조합니까? 아니 지금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한국에 빙하 있니? 열대우림 있니? 없으니까 솔직히 보면은 막 알바야? 하고 넘어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쵸? 알고는 있어야 막 북극곰이 막 하얀색이 아니라 갈색을 변하고 죽고 있잖아. 불쌍한 거 알고 있는데 광대한 범위예요. 이러한 이 문제들의 광대한 범위가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감정을 준다? 무기력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포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멈추거나 산림 황폐화를 막을 수가 있겠니? 라고 지금 물어봤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 해봤자 알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인도가 쓰레기 팍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을. 그쵸? 도움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는 환경 파괴가 뭔지 알고 있지만 무기력함을 느낀다. 그게 지금 처음에 도입부에 대한 글인 거고 옛 다음부터 내용이 좀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뭐래요? 재활용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구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되돌릴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대한 범위의 산림 황폐화를 halting, halting의 stopping과 똑같은 뜻이에요.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집에서 엄마가 쓰레기 버려! 했을 때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버리는 것은요. 아주 분명하게 눈에 띄는 행동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뀐다고 여러분? tangible 보겠습니다. 그럼 tangible이 뭐예요? 만질 수 있는. 그렇지. 내가 직접 또 눈에 보고 만질 수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물어볼게요. 저기 유나를 빼고 물어보겠습니다. 현준아, 엄마가 아빠가 시켜 쓰레기 갖다 버리니? 시칼교수다. 남자다. 도훈이는요? 와우. 주혁아. 쓰레기 좀 버리니? 당연하죠. 와! 와우. 진짜 남자다. 근데 우리 민준이는 민준이는 저 봤어요 본인. 저도 봤어요. 그럼 저 버리죠. 무슨 소리야? 난 네 엄마가 버린 거 봤어. 그럼 제가 여기 세 분은 좀 버릴 것 같은데 여기 두 분은 약간 좀 의아해서 그럼 보시죠. 일단요 우리가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리수거해 버릴 때 얘가 눈에 띄는 결과가 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이 쓰레기 플라스틱 소비를 좀 줄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자원을 아끼자 재활용하자 요 인식들은요 우리 개인들이 어떤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게 하냐 내가 스스로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어떤 만족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내가 위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이 행동들은 무엇을 촉진시킵니까? 내 책임감과 이 환경적인 인식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먼 것처럼 보이는 환경 오염을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재활용이라는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먼 문제를 가깝게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빈칸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겁니다. 자, 쓰레기 일단 분리수거하게 되면 쓰레기 감소, 자원 보존, 그리고 환경적인 인식이 증가할 수 있는 장점만 있다고 언급이 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are drawn to가 여러분 이끌리다인데 어떤 행동에 이끌린다? 빈칸한 행동에 이끌린다. 여기를 보셔야 돼요. 어떤 것 같은 재활용 같이 눈에 띄는 결과를 직접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1번, 3번, 4번이 왜 지워지냐를 1번부터 볼게요.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린대. 그럼 재활용은 즉각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틀렸고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리틀 없대요.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틀렸고요.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의 those 사람들에게 어두같이 하자라고 영감을 불어 넣어준대. 위에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번과 5번 두 개 남는데 그럼 5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좀 먼저 볼게요. make a huge difference니까 큰 차이를 만드는데 큰 차이를 만드는 동기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왜냐? 우리가 차이를 만드는 동기를 하려고 재활용이라는 수단을 지금 이용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기를 찾은 건 아니에요. 동기는 이미 가지고 있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이 맞지가 않는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2번 보시죠. 자신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비저블, 가시적이고 immediate, 즉각적으로 즉 내가 직접 갖다 버린다 내 행동의 결과를 탄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정답이 2번 외에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답을 좀 지워가는 과정을 좀 봐주세요. 그럼 그 다음 34번 보고 뒤로 휙 넘어갈 겁니다. 그럼 34번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제 친구가요 제가 11월 달에 생일이어갖고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괜찮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보통은 생일 축하하면 고마워 끝 아니야? 근데 안 그래서 뭐야 하니까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와우. 근데 여러분 병명이 뭐야 병이래. 뭐가?
여러분 처음 들어봤어요? 모야모야병? 뭐야 뭐야. 전 지금 얘 친구가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럼 이 모야모야병이요. 좀 귀여운데? 귀엽죠? 이게 일본말이래요. 일본말로 이 모야가 아까 모락 그런 느낌이래.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여기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부분에 혈관이 막혀가지고요, 머릿속에 피가 안 통하잖아. 그래서 혈관이 너무너무 좁아져가지고 어떻게든 산소를 주려고 막 발악을 하다가 이렇게 혈관을 이상하게 모양을 뻗는데요. 그래서 요게 머리에서 김이 나는 모양같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모야모야병이래. 그럼 제가 대치동에서 3년 있었고요, 압구정에서 9년 있었는데 와. 대치동에서 옆에 수학학원 원장님이 이병이었어. 와. 공부도 많이 하셨어. 정답이에요. 이분이 40대 그때 후반이었는데 진짜 유명한 수학과 교수를 하다가 학원 차리신 분이거든.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생겼던 거야. 돌아가셨어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저 압구정에 있을 때 학부모 중 한 분이 이랬었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입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헉, 그럼 너 죽어? 하니까는 그게 아니래. 아 놀랬잖아. 근데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진짜 이 너무 친구가 너무 놀래서, 여러분 그 EBS의 명의 알아요? 프로그램 TV? 네. 새벽 2시만 되면은 틀어주는 거.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들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검색한 다음에 그 병원에 갔대. 근데 어떤 할아버지 교수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저 어떡해요 하고 우니까 하는 말이 치료법이 없어 이랬다는 거야. 넌 죽어 그냥. 그래서 그럼 저 어떡해요? 약을 먹나요? 약도 없어. 수술도 없어 이러시는 와. 거야. 그러면서 해결책은 하나가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게 혈관이 지금 좁아가잖아. 갑자기 열받아서 아 하는 순간 터지면 죽는 거래. 그래갖고 스트레스 관리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병이요, 대치동에 있었을 때 수학 원장님은 수술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왜 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게 포인트인데, 여러분 이게 되게 흔하답니다. 예를 볼게요. 자, 의학적인 분야에서 여러분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인 거 보이시죠? 누가? 의학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hold, 주장하다예요.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되게 흔하다. 자, 뭐에 대해서요? 치료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언제 치료를 시작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사별로 해결책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진단명이 이렇게 분명하게 너 이거야 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의사마다 각각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가 뭐랍니까? 그럼 얘가 포인트예요. 환자별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가 주는 해결책이 다를 수가 있고요. 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별 개인 특성에 맞춰서 치료법과 시작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 친구한테 이랬대요. 이 병의 일기일뿐이고 평소에 운동을 자주 즐겨 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뇌 MRI 정도만 1년에 한 번씩 찍어갖고 퍼지는 것만 보자고 했었거든요. 그게 다예요. 이랬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의사는 opt for이 선택하다예요.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은 공격적인 치료법, 즉 수술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다른 의사 같은 경우는 모니터, 그냥 관찰만 하고자 한대요.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의사는 무조건 수술하세요 이게 1번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 같은 경우는 화학요법, 그 방사능 그런 거잖아요. 이걸 먼저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의사의 방법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차이점이 존재한다고요? 환자별로 독특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정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도 답을 잘 모르겠다면 그럼 빈칸 바로 다음에 한 줄 정도는 꼭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연구 기법을 적용하거나 의학적인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환자의 특별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모든 치료 과정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 친구 엄마 같은 경우는 자궁암에 걸리셨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지 말라 그랬대. 근데 친구 엄마가 빡뜩빡뜩 우긴 거야. 수술을 하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아닌데 했는 수술을 시켜준 거죠. 환자가 요구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부인 암들은 색들어온대요. 그 엄마가 자궁 수술을 끝내고 한 달 뒤에 유방암 걸리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부인과 암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대. 그래서 의사가 이번에 말했대. 아 이번에 유방암 수술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 엄마가 아 그럴까요? 지금은 안 했다는 거야. 끝나면 좋겠는데 이번엔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성전환을 해야 돼요. 끔찍한 말한다. 왜냐하면은 폐경하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부인과 질환이 한꺼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가 요구하는 거에 또 수술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즉 환자별로 차이가 존재하니까 의사의 해결책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중잣대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두 가지인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3번은 전통적인 방법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결책을 찾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1번과 5번이 남는데 5번 먼저 볼게요. 의학적인 결정은 반드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환자. 여러분 근데 5번 맞아요. 근데 여러분 5번이 왜 틀려요? 5번은 환자가 가지고. 환자가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의사라고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아니었었고 정답이 1번의 이유는 이 의학적인 결정 같은 경우에 복잡성을 반영한다. 그 이유는 환자별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한 대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36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오늘 저거 문제 풀 때 다른 거 말고요 36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동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보니까 윤사 파트거든요. 철학 파트인 건데 이 철학에서도 약간 좀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아는 거는 괜찮은데 해석하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럼 같이 좀 볼게요. 먼저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뭘 배우냐 하면은 친절, 정직함, 공정함 이런 거를 배운대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맨 처음에 글의 도입부에서 어떻게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이미 할 수가 있는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은 친절함과 정직함과 그 다음에 공정함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그러면은 요거 다음 글에는 요 세 가지 성질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하는 건데 여러분 A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엄격한 규율이 공정함에 필요하다고 했었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친절함과 용서가 아주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kind, honest, fair에 대한 설명을 약간 불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B번 관점에서의 이러한 차이점은 뭘 의미하지 않는다? 선함이 의미가 없다고 갑자기 좀 다른 개념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A번 지우고 B번 지우고 가장 맨 처음에 여러분 C번은 맞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돼요. These values 보이실까요? 맨 처음에 C가 정답인 이유는 도입부에 있는 이러한 가치들이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때문에 C가 1번 건 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치들이 우리가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끔 도와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가치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성장함에 따라서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올바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즉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사람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문화별로, 사회별로 어떤 것, 선함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함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니까 대체 선함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가 그 뒤에 나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C번이 1번인 거는 쉬운데 A번하고 B번은 두 개가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단연코 여러분 누가 먼저냐? 왜가 먼저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니? 어떤 사람은 선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 하면은 이게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이 공정함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친절함과 공정함이 중요한 미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람마다 전부 다 자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요거 다음에 B번일까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보면 되냐? 예를 좀 볼게요. 요 관점에 대한 차이점은요, 우리가 선함이 아주 의미가 없다라고 보지 않는데요. 이렇게 사람마다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선함이 의미가 없다라고 믿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할 것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 예를 볼게요. force A onto B가 되겠습니다. A를 B에 강요하다. 선함의 하나의 정의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여기 부분이 여러분 지금 무슨 내용이냐? 선함의 기준이 다른 것은 맞지만 어떤 한계의 절대적인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선에 대한 개념이 여기 철학 지문이라서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명작? 거기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 쪽이어가지고 제가 볼 때 얘가 가장 좀 해석이 어려웠던 지문인 것 같아서 그럼 이 친구는 좀 일부러 좀 시간 들여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뒤로 갈 거예요. 딱 두 개만 할 수 있나? 한 개만 더 할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그럼 여러분 여기 42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요즘 현행이에요. 현행 문제예요. 그럼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름 유명한 위고비. 아, 위고비. 강연석. 마운자로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제 친구가 약사거든요. 얘가 강남 차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와. 제일 싫어하는 진상 환자 1위가 다이어트 약 받는 환자들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요 약이 있기 전에는요 다들 알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 알약이 하루에 한 움큼씩 먹는데 보통 1인당 한 적게는 15알부터 32알까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비급여야. 일주일치를 타면은 80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와우. 약이 나오면 다들 딱 뜯어가서 세어봐. 저기요 이거 안 맞아요 하고 맨날 컴플레인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요. 여러분 혁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 회사 들어봤어요? 노보 노디스크? 네? 노보 노디스크 노.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덴마크 회사입니다. 위고비 회사가 노보 노디스크예요. 그러면 마운자로 혹시 들어봤어요? 그 일라이일리? 뭐라고요? 제약회사. 일라오. 일라이일리. 그럼 그 회사가 만든 게 마운자로예요. 와우. 와우. 여러분 보시면요, 되게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위고비 마운 특징은 그럼 무엇이냐? 옛날에는 하루에 이만큼씩 알약을 새끼를 이만큼 먹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두 개 핵심 뭐냐? 주사를 딱 맞아요. 그러면요 이런 기분이 든대. 아 이게 체했나? 하고 속이 안 좋대요. 그래서 입맛이 안 돈대. 근데 이렇게 체했나 하는 감정이 한 달 간대요. 와. 와. 살이 빠지는 원리래. 내 동생 회사의 의장님이 키가 185에 체중이 135kg. 와, 정사각형. 진짜 사람 몸이 깍두기거든요. 깍두기. 와. 근데 그럼 이분이 위고비를 딱 처음 와서 딱 2달 동안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50kg 빠졌어요. 50kg. 와. 미쳤죠.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아니 그거는
이거를 2달 동안 그러니까 하면서 동시에 등산 간 거예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대. 놀랍죠, 진짜. 그러면 이건 거의 혁명이에요. 그러면은 대체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뭐길래 우리가 배가 안고 살이 빠질까 한다 말하면 요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사실 호르몬 노예잖아요. 그랄린이 있고 렙틴이 있는데 그럼 그랄린이 배고픈 호르몬. 아, 이렇게 배고프지? 이게 그랄린이고 렙틴은 배불러. 별로야. 그럼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 중에 진짜 빼빼한 친구가 있다 한번 보세요. 걔는 맨날 먹어도 배불러 하고 안 먹는단 말이야. 그래 안 먹는단 말이야. 진짜 배부르대 맨날. 그럼 얘네가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있는 친구라서 요 2가지 약은요 이 호르몬을 자극시켜요. 배부르게 느끼게 하는 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 약은 지금 최근에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왜 여태까지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까? 라고 보신다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왜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상에서 음식의 희귀성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가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생물학적인 기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overeating. 이게 바로 뭡니까? 과식이야. 있을 때 밥을 먹게 하는 과식을 장려하는 기제를 우리에게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너 음식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도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다음번 식사는 언제 먹을 줄 알지 못하니까. 있을 때 먹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옛날에 그 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어떻게 알아? 보상을 주기로 했대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요구에 배고플 때 그 음식을 소비하는 패턴에게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엄청 많은 음식을요. 특히 아주 지속적인 에너지, 뭘 주는 거야? 지방을 주기 때문에 얘는 특히나 잘 보존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진화적인 적응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과식과 폭식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음식을 또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기근의 기간, 굶주림의 기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몸의 지방세포의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먹어주자. 이게 여러분 포인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옛날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거꾸로 냉장고를 열어서 늘 음식이 있어요가 몇 년도부터일까요? 1990년. 그 전 1980년대부터래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은근히 못 먹었대. 근데 80년대 이후부터 냉장고 열면은 음식이 있는 시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쯤 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될 건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가 생겨가지고요. 그럼 accommodate가 동사로 수용하다예요. 많은 유형의 음식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단의 다양성이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최신 트렌드에 맞춰 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물학적인 보상 시스템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를 한때는 보호해 주었던 야 일단 먹어 이 시스템이 뇌에 남아있다 보니까 얘가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거스르는 상태로 지금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야 먹어 자꾸 이렇게 과식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뇌가 아직 진화를 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중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쟨 너무 절제를 못해. 쟨 너무 의지가 없어.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hardwired가 innate예요.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존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지금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속적으로 보상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먹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현대 음식의 환경에 있어서는 어떻더라? 부적절. 그렇지. 그래서 inappropriate. 옛날에는 옳았지만 지금의 상황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뭐예요? 우리 뇌에 새겨진 기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건데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호르몬 잠깐만 확인만 할까요? 그리고 아까 두 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호르몬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렐린과 렙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배고픔의 중추이고 이 친구는 사티어트. 이게 뭐야 여러분? 사티어티. 만족감, 배부름의 중추가 되는 건데 요 두 가지의 기능은 진화적인 패턴에 따라서 수천 년 전에 배고파, 배불러 두 가지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왜 의지 단독 하나만으로 우리가 강력한 타고난 욕구,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거스르는데 실패하는지 알려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미고비도 나라에서 지정한 비만 치료잖아요. 그 이유가 뭐니? 비만을 질병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법으로 쓴 겁니다. 즉 이게 개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국가가 인정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 내용이 뭐라고요?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과식한다는 것은 유전자에 깊숙이 박혀있는 기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부적절한 형태의 호르몬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처먹처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엄청나게 피곤해 하세요.